자, 안녕하세요. 면접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소서 문항 분석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이니까요, 누구나가 제가 봤을 땐 도전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일반 기업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우선순위가 약간은 이제 다른 포인트들이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착안하시고요. 뭐 필기시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주안점이 다르겠죠. 하지만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에 임하는 거는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공통이에요, 공통.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만약에 내가 지금 몰랐다고 하더라도 필기시험에 한번 그 공기업의 어떤 필기 유형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습한다는 차원으로 저는 자소서를 작성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총 지금 문항은요, 3개 문항이죠. 3개 문항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누구나 작성이 가능한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공기업을 준비한 학생들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20분 내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건강보험공단 했던 것 같이 20분 내로 핵심만 얘기해 볼 테니까요.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소서를 작성할 때 일단 우선순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선순위. 근데 세 개의 문항이 물론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조금 우리가 스스로 갖출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기에 갖춘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3번 문항부터 조금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3번 문항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지원 동기잖아요. 근데 1번 문항과 2번 문항은 상대적으로 누구나가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공공기관,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몰라도 누구나가 작성할 수 있지만 3번 문항은 어찌 보면 로열티를 강조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제가 3번 문항을 좀 더 우선순위를 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한번 볼게요.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직업윤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현실과 타협하거나 또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구체적인 사례를 나왔죠.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자. 상당히 뭐 많은 내용이죠. 자, 문항의 의도를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공기업을 특히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알잖아요. 패턴이, 공기업 자소서의 패턴은요, 크게 막 어떠한 뭐 사업성이라든가 나의 뭐 구체적인 뭐 솔루션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기보다 되게 노멀한 자소서 문항들이 많아요. 하지만 일반 기업과 금융권의 자소서 문항은요, 한두 문항씩 꼭 진짜 내가 깊이 뭔가 생각하고 그 산업이나 그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반드시 해야지 작성할 문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공공기관도 그러한 것을 생각한 친구들도 있다면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문항의 의도는요, 너무나 심플해요. 모르는 거 없잖아요. 윤리적 측면으로서 이 문항을 접근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성이나 여러분들의 뭐 역량을 강조하는 문항이 아닐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공공기관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공공기관에 입사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내 입장에서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공공기관이 아니라 어디예요? 국민연금공단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들이 3번에 물론 포함이 돼야 되지만, 자, 이 문항은요, 윤리적 측면입니다. 그럼 윤리적 측면으로 봤을 때 왜 국민연금에서 윤리적 측면을 더욱더 강조시 하는 걸까? 왜일까요, 여러분?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작년에 이런 대마초 흡입 사건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기사 요건 아니지만 여기에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직업윤리라고 하면 몇 가지 이제 기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자소서 문항이야 이렇게 나왔을까부터 한 번은 생각해 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그 검색하는데 한 10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사를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난 9월에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대마초 흡입 사건. 그 얼마나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대마초를 하면 당연히 지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됐다. 왜 문제가 있어?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우리가 복지를 도와주거나 우리 서민 일반인들이 뭔가를 사회적이나 이제 이런 측면으로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기관인데, 즉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공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마초 흡입 사건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죠. 그러니까 왜 지금 이게 이슈냐면은 작년에 국민연금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지금 조직적으로 뭔가를 쇄신하고 그다음에 사람 중심의 채용 이런 것도 되게 강조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덕성과 그리고 윤리적 직무수행 능력 검증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백그라운드 정도는 배경 정도는 이해를 하고 이 문항을 접근하면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지금 직업 윤리가 중요하냐? 직업 윤리라는 거는 사람별로 다 다르겠죠.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하지만 국민연금은요, 자산을 운용하는 그 기관이잖아요. 그 운용 자산을 갖고 국민들의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기본적 이상의 소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물론 내가 자산 운용을 직접적으로 하는 직무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개인적 윤리, 직업적 윤리적 측면으로 이런 마인드와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그 조직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소서 문항은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기보다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이런 문항들을 접근해보면 좋다는 거죠. 자, 국민연금은요 지금 800조로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00조라는 돈이 적나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면 돈을 다루는 직업이고 또 사회적 측면으로서 국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복지를 제공하는 그러한 나라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직업 윤리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이 나온 거고요. 이 문항에서 자소서에서 우리가 써야 될 포인트는 명확하게 나와요. 여기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속마음은 지원자들아, 우리 공공기관이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야? 윤리야, 윤리. 아무리 지원자들의 그 역량이 뛰어나고 좋아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윤리기 때문에 그 윤리라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행이 됐을 때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한 지원자들이 과거에 원칙대로 그리고 규정과 뭐 방침을 적용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었던 그런 것들을 알려줄래? 이거예요, 이거. 심플하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답은 뭐 여기 나왔죠. 원칙대로 일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왜? 원칙과 규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공공기관에서는 더욱이. 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 어떠한 편법을 활용해서 물론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성과 하나 때문에 모든 규정과 절차, 그 다음에 기본적인 플로우들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민간 기업도 이러면 안 되지만 공공기관은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용인할 수가 없어요. 책임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항에서 중요한 건 규정과 원칙을 절차를 잘 지키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일단 직업 윤리적으로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원칙을 지킨 경험과 결과를 만들어낸 것 한 사례를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작성 포인트는 이미 얘기를 했지만 직업 윤리는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두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별로 고민할 게 아니에요. 많은 직업 윤리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한 개의 직업 윤리를 선택했으면요, 그 직업 윤리가 반드시 중요한 이유, 나만의 이유가 작성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게 Y겠죠, Y. 왜? 직업 윤리라는 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A를 좋아할 수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B를 좋아할 수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C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이 많은 직업 윤리들 중에 이 1번을 택했는지에 대한 Y에 대한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Y가 작성이 될 때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신념, 직업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어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사례를 작성할 때요, 구체적인 당연히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 좋은 결과를 써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를 쓰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건 빠른 것보다 방향성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민간기업,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추구해야 됨이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공공기관은 물론 이익을 추구한다? 물론 그것도 뭐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공공이잖아요. 공공, 상생, 협력, 그쵸? 그러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규정과 절차를 맞춰서 1년의 플로우대로 갔을 때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례를 찾고 있다면
빨리 뭔가를 실행해서 결과를 만든다. 규정과 방침을 뭐 빨리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낸다. 뭐 그런 친구들도 지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조금 늦더라도 사례를 택할 때 조금 늦더라도 내가 규정과 절차를 지켜서 편법을 쓰지 않고 그 방향성대로 이렇게 묵묵히 했었을 때 좋았던 결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것들은 어렵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리고 누구나도 쓸 수 있고요. 의도에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잘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은요, 이거죠. 최근 사회 및 조직에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세대 간, 집단 간 경쟁하거나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한 가지 들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한 해결할 수 있을지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뭐 문항의 의도는 뭐 자원관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약간 복합적인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문항은 왜 만들어졌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제가 해석하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써놨죠. 야, 국민연금도 지원자들아, 사실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이야. 왜 고민일까요? 왜 고민이에요, 여러분? 국민연금 자체가 지금 소득 재분배 그리고 많은 다양한 국민연금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재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어때요? 아, 국민연금 이제 고갈된다. 나라에서 고갈되면 지금 내가 돈을 내고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뭐 어떡해? 여러분, 이 상황이라고, 이 상황. 그러면 지금 50대 이상인 분들은 국민연금을 지금 납부하고 탈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찌 보면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취직을 해서 여러분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로 이전 세대들의 연금을 지급해 줘야 된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할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 문항도 지금 이 국민연금의 현 상황을 반영한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지 않나요? 자,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야, 우리도 지금 힘들어, 국민연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이것들을 극복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 지원자들아,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지만 차마 질문은 그렇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너무 얘기는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상황은 반드시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국민연금이 지금 있는 2044년 되면 이제 적자로 돌아갈 거고 51년 되면 고갈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세대들이 돈을 안 내면 지금 젊은 MZ 세대들은 나중에 연금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지금 안 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라고요. 이게 경쟁은 아니지만 세대가 한정된 자원을 두고 갈등을 겪는 사례는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사례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사례를 든 거고, 이러한 사회 이슈들이나 뭐 금융의 이슈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찾아보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요, 이러한 상황에 이입을 해서 자소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 한정된 자원, 이제 이런 거 봐야죠.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은 우리가 지금 돈을 납부하고 그 아까 800조 되는 규모를 굴려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전 세대들한테 지금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가입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가는 돈도 나중에 줄겠죠. 그래서 지금 재정이 적자가 되고 연금이 고갈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원도 유한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나 금융 이슈 중에서 선택을 할 때 그런 자원이 한정된 자원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떠한 자원도 유한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가 소재를 쓸까를 먼저 고민을 해보는 게 좋고요. 이거는 한정된 자원은 인력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키워드는 굉장히 많아요. 이 키워드를 제가 지금 찍어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목적에 맞게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키워드를 뭘 작성할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세요. 왜? 이 한정된 자원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례, 이 키워드를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 뭐가 중요해요? 나만의 갈등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해결 솔루션, 이것들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스마트 자소서에서 얘기하는 액션이면서 T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업 포인트. 자, 국민연금으로 제가 또 예를 들어보면
지금 세대 간에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수 있죠. 왜? 받는 사람들은 지금 받는 사람들이지만 돈을 내야 되는 사람 나중에 못 받아. 그러면 지금 이 갈등이죠. 그럼 이 갈등을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과 30대, 40대들한테 국민연금이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마케팅을 많이 하면은 그런 것도 조금 최소화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의 그냥 제가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또 될 수 있잖아요. 왜? 인식이 바뀌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나만의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죠. 야, 지금 현재 MZ세대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데 MZ세대들은 인스타를 많이 해. 그러면 국민연금에 지금 뭐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마케팅을 하는 분도 있고 조직적으로 막 그런 분들이 많은데 조금 더 이러한 마케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MZ세대들한테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면 그들의 인식이 바뀌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갈등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작성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지금 국민연금 사례를 든 거예요. 10억 원이 좀 넘었는데 아무쪼록 이번 문항도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제일 중요한 문항이라고 한 지원 동기예요. 여긴 지원 동기가 나왔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두 가지 역량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자소서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항이에요. 왜? 면접 때요. 이 위에 두 문항보다 이 문항에 대해서 검증을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지원자가 관심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 문항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문항의 의도는 너무나 뻔하죠. 지원자들 너희 그냥 공기업 지원하다가 국민연금도 그냥 지원한 거잖아. 우리도 알아. 근데 그래도 좀 우리 기업에 우리 국민연금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국민연금 로열티 있는 사람은 우리도 뽑아야지 않겠어?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여길 들어오면 여기가 국민연금 뭘 하는지 누굴 지원하는 국민연금 사업이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뭘 지원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거지? 한번 보여줘봐. 이제 이런 뜻으로 쉽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직군별로 직무 역량은 모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국민연금의 공통의 목표 그리고 비전, 체계는 똑같다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노후를 위한 준비하는 게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아이고 여기 안 나오네요. 이게 잘렸는데 이게 왜 잘렸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녹화가 되나? 여기 보시면은 국민연금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국민연금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셔서 비전, 미션, 핵심 가치, 경영 슬로건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고 목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내용들 조금이라도 보신 다음에 이 문항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국민연금 왜 지원했어요? 이게 나와야죠. 그냥 공기업이니까 지원을 했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 국민연금의 비전은 이러한데 저의 비전 역시 저의 목표 역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싶고 뭐 예를 들어서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국민연금에서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공익성이라든가 화합, 상생, 어떠한 나의 이유로 내가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주시면 돼요. 자, 사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제시하는 우리가 지원 동기나 뭐 입사업포부에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 추구 목표 제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달성을 몇 프로 시키겠다. 뭐를 어떻게 뭐를 줄이겠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공기업은 그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더 많은 가치,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작성하는 저는 지원 동기가 훨씬 더 좋다고 봐요. 왜냐?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 역량 두 가지 역시요. 무조건 필요 역량을 여기에 껴맞추지 말고요. 각 직군별로 지금 다르잖아요. 그 직군에서 내가 왜 이 필요 역량 두 가지를 선택했는지 배경 설명 정도는 조금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내가 이 것들을 역량을 준비한 이유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이게 저는 중요합니다. 두 가지 1, 2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에서 특히 내가 지원한 이 분야에서 이러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 같다라고 한 다음에 필요 역량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에 대한 세부적 과정 설명이 나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제가 짧게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소서 문항 분석을 했는데요. 20분에 정확하게 지금 끝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도전하시고요. 많이 작성해보고요. 많이 면접 보세요. 아이고 아파라. 그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궁금증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